선도 계약시장 활성화를 통한 전력시장 다변화라는 주제로 한양대학교 김진수 교수님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이미 앞에 나와 계시는데요.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한양대학교 김진수입니다. 먼저 우리 싸이쌤, 20번째 싸이쌤하고 정기신문의 60주년을 정말로 축하드리고 그러한 또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렇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선도 계약 시장을 통한 전력 시장의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본 결과를 말씀드려 보고자 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 주제 영역으로 구성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의 전력 시장에 대해서 이미 김홍근 본부장님께서 전반적인 미시적인 측면에서의 전력 시장 앞으로 어떻게 변해가는지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거시적인 측면에서의 변화 방향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 특히 선도 계약 시장을 중심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린 다음에 약간의 어찌 보면 사례라고 할 수 있는 CHPS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고 특히 이제 1차 전 세계 첫 시장이 마감이 됐고 현재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로 남부발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일종의 저의 나름대로의 고민과 시사점을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아까 우연찮게 또 기조 강연에서 이 말씀 주셨는데 전력 시장뿐만 아니라 에너지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두 가지 어떤 목적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스테이블 서플라이, 그러니까 릴라이어블 서플라이를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경제적으로 공급하는 것, 이코노믹 서플라이 또는 이코노믹 이피션시라는 표현을 기조 강연에서는 써 주셨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까지는 해왔고 그 결과가 여러분이 보시는 이러한 에너지 공급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안정적인 전력 공급 그리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 두 가지 목표를 생각했다면 그 답은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까지 내온 거죠. 그 답이 이 결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82% 정도를 화석 연료로 사용하고 있고 전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게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이제 공식 통계고 조금 있으면 2023년 실적치는 있습니다. 공식 통계가 나오겠지만 2022년 통계로 한 594 테라와트아워 정도의 전력을 화면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비중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력의 중요성은 더 이상 아무리 강조해서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고요. 2023년 실적치가 아마 한 546테라 정도고 우리 11차 전기본 아직 곧 확정 발표 나겠지만 11차 전기본 현재 발표된 버전에 따르면 2038년까지 전력 수요, 기준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해서 735테라와트아워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고민 결과에 따른 지금까지의 전력시장 구조는 제가 더 이상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미 김홍근 본부장님께서 데이 어헤드 하루 전 시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지금 우리가 실시간 시장을 도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으며 그 실시간 시장 도입을 위해서 필요한 게 선도 계약 시장이기 때문에 그런 계약 시장을 운영 중이고 또 앞으로 더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에너지 전환은 많은 연구자들이 두 번의 그랜드 트랜지션 대전환이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상하시겠지만 첫 번째 에너지 대전환은 산업혁명에 따른 석탄의 사용이었고요. 두 번째 에너지 대전환이 석유의 사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석유를 많이 사용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물론 그 다음에 가스도 쓰고 원자력도 도입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시겠지만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에너지원은 석유. 그래서 세컨드 그랜드 트랜지션까지 우리가 와 있는 거고 지금 서드 그랜드 트랜지션을 해보자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 서드 그랜드 트랜지션이 카본 뉴트럴리티 또는 디카보나이제이션이라고 얘기하는 탈탄소 또는 탄소 중립의 시대입니다. 즉 우리가 에너지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목적이 하나 더 생기게 된 거고 이게 이코노믹 서플라이, 스테이블 서플라이하고 같이 조화롭게 어우러지면 참 좋겠는데 아무래도 서로 배치되는 점도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의 고민거리가 더 심해지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에너지 안보 또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라는 것에 대한
리프레이밍, 우리가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재구성에 있어서 서스테이너빌리티라는 개념 자체는 당연히 들어가야 됩니다만, 원래 우리가 전력 공급 또는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 하면 세 가지를 봤었는데요. 첫 번째는 reliability, 아까 여러 번 얘기가 나온. 두 번째는 affordability,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가격 수준에서 들어와야 된다는 것. 세 번째가 availability였습니다. 이 세 가지 전통적인 에너지의 안정 공급을 이야기하는 개념에 대해서도 사실 구체적인 아래 요소들로 놓고 보면 이 탄소 중립을 고민하게 돼서 우리가 새롭게 고민해야 될 요소들이 많이 들어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availability에서도 이제는 public approval이라던가 아니면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의 participation, 참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요. 여기서 public approval이라고 하는 국민 또는 주민 수용성은 전력 설비에 대한 주민 수용성뿐만 아니라 전원 구성에 대한 주민 수용성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affordability 얘기를 할 때는 당연히 우리가 수용 가능한 가격 수준에도 있어야겠지만 네트워크 업그레이드 코스트 같은, 즉 개통 투자 또는 개통 혁신 비용이 포함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겠고, reliability에서도 오늘 계속 많이 이야기가 나왔지만 스토리지 내지는 인터커넥션 같은 그런 추가적인 고민 개념들이 이제 우리가 탄소 중립을 생각하면서 전력 시스템을 만들 때 생각해야 되는 요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얘기가 되어 왔지만 한국의 시장이, 현재의 시장이 이걸 수용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면, 여기서 보시는 이 테이블에 나와 있는 게 각 시장의 구조별로, 예를 들어 centrally planned 마켓이냐 아니면 에너지 온리 마켓이냐에 따라서 그 정부가 또는 정책 당국이 결정해야 될 요소들입니다. 한국은 저 맨 왼쪽 끝에 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테크놀로지, 즉 fuel, 어떤 발전원이 들어올지도 정부에서 결정을 하고, 로케이션도 결정을 하고, 사이즈도 결정을 합니다. 지금까지 전력수급 기본계획이 그래 왔던 거죠. 이제 저러한 마켓이, 저러한 시장 구조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에너지 시장의 변화 그리고 카본 뉴트럴리티를 고민했을 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서 고민해야 되는 요소들을 잘 반영할 수 있느냐? 불행히도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발표에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지만 아마 요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해요. 현재 한국의 전력 시장 구조가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들을 수용할 수 없는 이유, 첫 번째는 싱글 마켓 스트럭처 자체는 당연히 컴플렉시티를 잘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 복잡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구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유연성, 플렉서빌리티가 부족하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프라이싱 이슈가 있습니다. 아까 김직 교수님도 질문해 주셨고 아마 우리 패널 토론 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코스트 리플렉션에 있어서 정부가 물론 열심히 고민하고 전문가들, 우리 거래소, 한전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열심히 고민해서 적정 코스트를 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굉장히 복잡한 구조에서 우리가 옵티멀 솔루션, 그러니까 최적의 해를 찾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트 리플렉션 자체가 부적정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는 게 부적절할 수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그 시장에 참여하는 사업자 사이에 프로핏의 일종의 디스토션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러한 단일 시장 구조는 또 오늘 두 번째 발표에서 여러 이야기가 나왔던 로케이셔널 시그널, 즉 로케이셔널 프라이싱 자체도 수용하기 어려운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의 비효율, 이니피션시가 발생하게 됩니다. 컴피티션, 그러니까 경쟁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시장에 새로운 요소를 도입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파이낸셜 또는 이코노믹 측면에서도 우리가 가장 효과적 또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없는 상태에 도달하게 되고, 이게 이제 increased cost라고 하면 비용이 올라간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전력 시장에서 지금 시장 구조 개편이나 여러 가지 제도를 도입하고자 했을 때 전력 요금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아니 비용이 이게 우리가 시장 개선을 하기 전, 그러니까 비효율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존 시장이 코스트가 굉장히 높은 것이다라는 개념이 맞냐라는 그런 반박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공기업 또는 에너지 영역에서의 굉장히 거대한 적자 규모가 등장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코스트
미니마이제이션 또는 코스트 옵티마이제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현재 이 싱글 마켓 메커니즘 안에서는 쉽지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국전력이라는 공기업 그리고 발전 공기업 형태로 있기 때문에 파이낸셜리 그 재무적으로 어떻게 버티고 있는 거지 인스테이블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몇 가지 오늘 이야기 나온 것들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리얼타임 볼러틸리티를 반영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수용도 굉장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리저널 디스트리뷰션 자체도 어려워지고 그러다 보면 이제 중기 내지는 장기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급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들 제도들도 현재 싱글 마켓 구조에서는 수용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이 아니라 앞선 발표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시장 구조 개편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목적은 제가 뽑은 게 아니고요. 거래소에서 이미 여러 수차례 발표를 해오셨고 올해도 거래소에서 한국전력거래소에서 이 네 가지 방향을 거래소의 일종의 앞으로의 시장 개편 방향이다라고 밝힌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공간적인 세분화를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로는 시간적으로도 세분화를 해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보조 서비스 시장을 어떻게 혁신적으로 해보자라는 목표 방향을 설명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재생에너지를 지금처럼 비중항으로 그냥 두지 않고 에너지 전력 시장 안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목표 이 네 가지 목표를 발표해 주셨고요. 그것에 따른 현재 인액션 실행하고 있거나 앞으로 실행하려고 하고 있는 선도 계약 시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 빠뜨린 게 앞에 근데 설명이 이미 한번 나온 VC 베스팅 컨트랙 원자력을 대상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베스팅 컨트랙이 되겠고요. 이건 말고도 우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이거나 시범적으로 운영 중이거나 하고 있는 시장들은 첫 번째는 저탄소 중앙계약 시장이 있을 거고요. 이게 지금 제주에서 장주기 베스 배터리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에 대해서 이미 시범 시장을 개설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이 되겠습니다.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은 아시다시피 두 개, 일반 수소하고 청정 수소로 나누어서 현재 운영하고 있고 일반 수소는 이미 개설이 재작년부터 돼서 운영하고 있고 올해 이제 세계 최초라고 얘기하는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개설했습니다. 그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은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계약 입찰 제도가 있습니다. 이것도 태양광과 풍력에 대해서 나누어서 계속 지금까지 진행해 오고 계시고요. 진행해 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재생에너지 고정가격 계약 입찰은 상한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한 가격을 우리가 기준은 S&P/1 REC로 제시하고 있고, 그다음에 네 번째로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입찰이 끝난 LNG 용량 시장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LNG 현재는 이제 복합 화력 발전 지역전기 사업자 LNG 복합 발전에 대해서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현재 워킹그룹에서 열심히 제도 설계를 하고 있는 무탄소 통합 용량 시장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 설계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오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시장 개선 방향 그리고 다이버시피케이션 방향에 따르면 그 결과로 어떤 효과가 있을 거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제약들이 이제 해소되는 효과가 있겠죠. 이걸 조금 묶어서 설명을 드려보면 첫 번째로는 당연히 리스크 미티게이션, 위험을 저감시켜주고 그리고 앞으로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리스크 미티게이션 측면은 사실 이제 사업자에게 좋은 건데요. 시장 전체라기보다는 사업자에게 좋은 건데 이거는 사업자가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재무 계획이나 아니면 앞으로의 예측을 가지고 계속 발전 시장, 전력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이 되는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코스트 플럭추에이션을 줄여준다라는 게 과연 장점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당연히 이제 시장 가격 그 프라이스 시그널링을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는 노출시켜 주어야
그래야 아무래도 수요가 그거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게 뭐 완벽하게 우리가 꼭 필요한 장점이냐라고 또 반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연료 가격이나 이런 여러 가지 발전을 하기 위한 비용이 굉장히 변동성이 큰 시기에는 그 변동성을 줄여줄 수 있다는 분명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리스크 미티게이션하고 프레딕터빌리티를 바탕으로 시장 자체의 안정성을 향상시켜주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전력 시장의 안정성, 스테이빌리티를 높여주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정부에서 목표로 한 정책 목표 달성에 있어서 이것도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또는 반론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정책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면 centrally planned 마켓이 훨씬 더 좋을 수는 있습니다. 좋을 수는 있는데, 아까 그러한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단일 시장 구조에서는 현재 앞으로의 이런 탄소 중립이 이루어지는 또는 그 에너지 시스템이 인티그레이티드 된 그런 통합된 에너지 시장을 운영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단일 시장이 아니고 나서 정책 목표를 어떻게 우리가 달성하고자 또는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하려고 한다면 결국은 선도 계약 시장이 활성화돼야지만 정책 목표를 우리가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전원별 특성을 그래도 최대한 고려해서 시장 설계를 하고 시장 참여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영어로 표현하면 이제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특징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게 하나의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앞으로 바뀌어가는 전력 체계, 전력 시스템, 전력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에서 제가 이제 별표 쳐놓은 것들이, 물론 선도 계약 시장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는 없겠지만 별표 쳐놓은 조 항목들은 그러한 선도 계약 시장으로 어느 정도 우리가 해소를 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인 청정수소발전 입찰 시장 또는 수소발전 입찰 시장입니다. 아시다시피 이러한 수소발전 입찰 시장은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이것도 만들었던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수소법에 따라서 그 법 안에 4장 안에 25조 6항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청정수소 발전에 대해서 구매를 하겠습니다. 수소 발전에 대해서 구매를 하겠습니다라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고, 이 법에 따라서 정부 고시를 하고 고시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킴 자체는 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랑 비슷하긴 한데요. 뭐 완벽하게 같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하면 이 수소 발전 입찰 시장은 기본적으로 CFD (Contract for Difference라고 하는 차약 계약 방식으로 우리가 시장 설계를 했기 때문에 RPS랑 같지는 않지만 이 목적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스킴은 좀 비슷하게 구성을 했고, 에너지경제연구원에서 수청정수소 인증에 대한 역할을 맡아서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동안의 경과니까 쭉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반 수소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3년에 처음 원래 1년 동안 1,300기가와트/아워였는데 그걸 두 번에 나눠서 입찰 시장을 개설해서 진행을 했고요. 청정수소 같은 경우에는 올해 최초로 개설을 해서 얼마 전에 그 입찰 마감을 하고 우선 협상 대상자까지 선정한 상황입니다. 오늘 남부발전 사장님도 오셨는데 남부발전이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서 현재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의 한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고시한 물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청정수소 같은 경우에 이제 아래쪽에 보시는 것과 같이 원래 2027년 물량을 대상으로 3,500기가와트/아워인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혼소율이라던가 이런 걸 따지면 6,500기가와트/아워에 대한 그 시장을 개설을 해서 올해 입찰을 받았고, 그것에 대해서 좀 아쉽긴 하지만 750기가와트/아워만 현재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된 상황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격 요인을 60% 정도, 60점으로 보겠다라고 시장 설계를 했고요. 비가격 요소로 40점을 구성을 했는데 그 비가격 요소에 대해서 당연히 청정수소이기 때문에 그 배출 개수에 대해서도 점수를 일정 부분 부여하고, 청정수소 등급이 비가격 요인 중에서는 14점으로 가장 큰 점수를 부여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산업경제 기여도라던가 기업의 신용 등급 또는 연료 도입의 안정성, 이런 것들로 비가격 요인을 설정해서 평가를 했고, 그래서 이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남부발전이 된 상황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이자 조금
모르겠습니다. 오늘 싸이쌤이고 근데 이제 저의 조심스러운 의견을 좀 말씀드려보고자 이런 마지막 페이지를 준비해봤는데요. 왜냐하면 이제 혹자는 6,500기가와트 아워에 대한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개선했는데 750만 우선협상 대상자가 발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뭐 시장 설계 실패라던가 아니면 오히려 시장의 실패 아니냐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물론 이제 저도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 설계 워킹 그룹을 같이 위원으로서 시장 설계에 참여했고 물론 미흡한 부분도 지금 보니 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음 개설될 시장에서는 그런 미흡한 부분을 보완해야겠지만 저는 6,500 중에 이제 750 정도만 우선 협상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해서 그것을 실패로 보지는 않고요. 우리가 지금 이러한 전력 시장의 변화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누가 리스크를 쥐도록 할 것인가입니다. 앞에서 첫 번째 세션 김홍근 본부장은 개선 방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두 번째 세션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리얼타임 마켓이라던가 아니면 조널 프라이싱 도입 등에 대한 효과들을 말씀해 주셨는데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전기요금이 어떻게 변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사업자들이 어떻게 이익을 나눠 가질 것이고 이런 것에 대한 논의들이 결국은 따라붙게 될 것입니다. 한국은 시간이 다 됐는데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한국은 잘 아시다시피 지금까지 모든 발전에 대한 리스크 요인들은 정부가 가지고 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앞으로 이렇게 선도 계약 시장을 도입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제 사업자가 가져갈 부분을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사업자가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그 사업자가 그 리스크에 대한 일정 수익을 본인들의 계약 입찰 가격에 반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가격이 일정 부분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스크는 사업자한테 부담하라고 하면서 가격은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이 전력 시스템을 움직이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합리적인 판단이 아니고요. 따라서 그래서 일정 부분 가격이 너무 높아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그 리스크 요인을 일정 부분 또 정부가 부담해야 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이번에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의 가장 큰 어찌 보면 낙찰 물량이 적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리스크를 거의 대부분 이제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시장 설계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수소도 거래된 적 없고 청정 암모니아도 거래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자들은 당연히 그 리스크를 다 가격에 태운 상태에서 반영한 상태에서 입찰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면 정부가 설정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든 걸 다 받아줄 수는 없으니까 상한 가격이라는 걸 설정해 놨는데 그 상한 가격 이제 안쪽으로 만족하는 물량이 없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그 리스크를 계속 사업자들한테 다 오픈해 놓을 것이냐 아니면 그 중에서 정부가 떠안을 건 떠안아서 상한 가격을 좀 낮출 수 있는 시장 설계를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캡 앤 프라이스 디스커버리라고 써놨는데 이게 오늘 사례로 청정수소 발전 입찰 시장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의 이것뿐만 아니라 태양광 풍력 고정가격 계약 입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도 우리가 상한 가격을 설정하고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자들이 들어올 때 그런 고민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선도 계약 시장을 늘려간다라고 하면 그 시장 설계에 있어서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밀하게 고려를 해서 시장 설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진수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드립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수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 손을 들어주십시오. 마이크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신가요? 궁금한 점이 없으시다면 저희가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김진수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